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보상 전문 상록행정사 김여원입니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쟁점 사항들을 연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인 사업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이 사업 인정 고시일은 대부분 손실보상의 기준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고 이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을 잘 파악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업 인정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에 대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의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수용권을 부여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이하에 또한 시행령 제10조 이하에 자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사업 인정은 독립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당연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심판이나 소송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점 유의하시고요. 법적 성질은 갈리고 있어요. 확인 행위설이라는 설과 실질적 형성행위라고 하는 실질적 형성행위설로 학설이 갈리고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역시 후자의 입장이죠. 형성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업인정이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라고 전제하고 사업인정권자는 공익성 여부와 사업과 관련된 자들 상호간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하고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인정의 요건은 형식적으로 일단은 그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익보다 공익이 커서 수용권을 줄 만한 그런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 당연히 사업인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고요.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인정 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되겠죠.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은요. 사업인정의 효력은 고시한 날, 즉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인정 고시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및 각종 보상 등에 있어서 요건 판단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비교 표준지 선정,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해 맨 처음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부재지주의 판단이라든지 환매 기간, 뭐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 보상, 뭐 주거 이전비, 뭐 대투 보상, 과세 이연 등등 대부분의 그 손실 보상 또는 뭐 이런 생활 보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설치된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식재된 수목, 증축된 건축물 이런 것들은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보상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중요한 사항은 토지보상법 제25조에 규정된 토지 등의 보전 등 제한, 이런 제한이라 하겠습니다. 25조 좀 보면은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형질 변경이나 물건의 손괴, 수거가 금지되고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그것을 위반한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실보상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이 참 중요하죠. 보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음으로 사업인정된 그 공익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실효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토지보상법 제23조를 보면은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의 효력은 상실하고 그 실효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결 기간 경과로 인한 실효는 사업 시행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에 따른 것이죠.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위법에 따른 거니까 피소유자의 편의, 입장을 고려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입법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때 손실보상은 당연히 그 실효에 따른 손실보상이죠. 토지보상법 제9조에서 9조 제5항에서 7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상액은 당연히 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그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사업 종류가 대단히 많죠. 다음으로 각 그 공익사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사업인정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사업 인정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의제한다는 얘기는 먼저 그 국토계획법 보면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죠.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일이 당연히 보상 기준이 되죠. 사업인정 의제되니까.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상 사업인정 의제일은 지구지정일 또는 개발계획 승인일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법에도 도시개발법의 경우는 토지 등의 세무고시일을 의제일로 보고 있어요.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일, 용어들이 뭐 비슷비슷한데요. 다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인정 고시일로 의제되는 날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도로사업의 경우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법에 보면 뭐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는 사업단지 지정일, 농공단지의 경우는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이게 사업인정 고시일이죠. 혁신도시건설 특별법을 보면 예정지구 고시일, 그리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르면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 이런 것들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봅니다. 간단히 사업인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인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 보면은요, 내 토지 등이 편입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사업인정 고시가 되고 나면은 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내에 뭐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뭐 모르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기회를 상실하죠. 그런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공익사업지구에서 손실보상 업무하고 뭐 생활보상 일환으로 뭐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업무만 전문적으로 수년간 취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어요. 뭐 가지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문성도 조금 갖췄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상록행정사를 치시면은요, 제 블로그를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 또 뭐 법원 판결에 제가 취급했던 사건들 좀 실어놨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원시청 옆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직접 찾아오셔도 대환영입니다. 이주민 여러분, 오늘 영상이 사업인정에 대해서 대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자주 쟁점이 되고 분쟁이 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